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서 막 영상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할 말이 없었다고 해서 영상이 짧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제 너무 잘 얘기하게 된 거죠. 중간에 이제 막 막히는 것도 없이 너무 술술술술 말해버리면 금세 끝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할 말이 너무 많은 상태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잡담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이 소장실 소개였어서 그런지 뭔가 그간 일상을 지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이런 거는 못하고 거의 실에 관련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거리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런 것들까지 다 바리바리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는 설세일 때 산 거는 아니고요.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제가 지금 효도 함뜨를 방장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F5 하셔가지고 선물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 캐스트온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프로버를 떠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바늘 이야기에서 이 콘사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400g이었나 450g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남성복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옷을 저도 입을 수 있거든요. 물론 다 이렇게 입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은 다 체구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서 옷을 이제 제가 엄마 거 입고 뭐 제 거를 언니가 입고 언니 거를 동생이 입고 동생 거를 아빠가 입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비슷비슷한 체구여가지고 별 생각 없이 한 컷만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남성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캐스트온도 안 했지만 바늘 이야기에서 콘사를 계속 생산하지 않고 그냥 판매가 끝나면 판매 종료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바늘 이야기에서 산 콘사 중에 폭스가 50인가 들어가 있는 콘사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한 콘만 샀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금방 물량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실이 돼버렸거든요. 암튼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남색 실을 사서 이게 남으면 그냥 내 옷이나 뜨지 뭐 라는 생각으로 한 콘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있었던 콘이고 새로 한 콘을 더 구매를 하면서 제가 장갑 바늘을 되게 잘 쓰거든요. 매직 로프를 제가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소매 바늘 쓰는 게 저는 딱히 어렵지는 않은데 뭐 양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60코 내외로 잡아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매 바늘에 60코를 잡으면 이제 원형으로 따야 되는데 이 맨 끝에 코가 이렇게 끌어오면 여기 첫 코가 이렇게 찍 딸려가고 얘를 다시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어거지로 이렇게 끌고 와서 뜨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시작 부분이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갑 바늘을 잘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장 처음 산 장갑 바늘 튤립의 나무로 된 15cm짜리 장갑 바늘인데요.
이거를 사고 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호수별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니트프로의 징 장갑 바늘 세트를 샀거든요. 그게 금속 바늘인데 저는 금속 바늘이 싫더라고요. 금속 바늘 잘 쓰시는 분들 되게 신기한데 저는 금속 바늘을 싫어해가지고 그게 싫은데 그거를 1년이 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도안에서도 장갑 바늘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권장하는 도안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버튼밴드를 따로 이제 뜰 때 그 더블 니팅 하면은 그 뿌띠니트님의 샴페인 가디건을 뜨시는 분 영상을 보면은 여기 있는 코를 다 주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치 스웨터를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스웨터는 앞판이랑 뒷판을 떠놓고 이 사이 어깨에 무늬를 넣으면서 이제 이렇게 코를 세로 잡아가지고 무늬를 넣으면서 이 앞판의 어깨 쪽이랑 뒷판의 어깨 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어주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요. 이 방법이랑 더블 니팅이랑 방법을 합쳐가지고 그 버튼밴드를 뜨면서 코를 줍는, 그래서 코를 미리 다 안 주워놔도 되고 엄청 긴 줄바늘도 필요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도안에 써놓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뜨는데 장갑 바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 콘들을 사면서 제가 자주 쓰는 호수들의 장갑 바늘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튤립 15cm 장갑 바늘이고요. 사실 바늘 이야기에서 니트프로 진저도 장갑 바늘이 15cm로 나오고 20cm도 나오는데 그 진저에는 3mm가 없더라고요. 3mm만 품절인데 제가 3mm를 진짜 잘 쓰거든요. 그러면 3mm만 튤립을 사고 그러고 나머지 다른 호수들은 진저를 사면 되는데 왜냐면 진저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서 그냥 튤립에서 나머지 호수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호수는 3mm, 2.5mm, 그리고 2mm를 샀습니다. 이렇게 작은 호수만 사는 걸 보고 막 되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워낙 작은 바늘을 선호하기도 하고 이제 장갑 바늘로 뜨게 되는 부분이 버튼밴드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메인 바늘보다 낮춰서 바늘을 쓰게 되기 때문에 얇은 바늘들을 위주로 샀고 그러고 이게 제가 요즘에 작년에 떠났던 양말을 되게 잘 신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양말 뜨는 거를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소품은 FO가 금방 나는데 근데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제가 그게 작품이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곁다리로 심심풀이로 하던 게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뜨는 게 뭔가 성취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차피 메인 작업이 아니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양말을 너무 잘 신게 된 이유로 요즘 양말이 너무 뜨고 싶어요. 그래서 양말실도 지금 장바구니에 몇 개 담아놨는데 사지는 않고 우선 장갑 바늘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이 정말 많아요. 소장실 소개 영상에 한 반도 안 담긴 것 같아요. 그게 5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양말실이 하나도 없지만 여기서 또 실을 사기에는 조금 여기에 있는 실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들도 얼른 떠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꼭 참고 있습니다.
언제 살지 몰라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아무튼 장갑 바늘을 구매를 했고요. 또 제가 구매한 게 요 아크릴 파이프예요. 그 우렌우드에서였나? 아크릴 지관을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콘사만 쓰기 때문에 이런 아크릴 지관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패키지를 진행하려고 하는 작품이 타레실이에요. 그래서 볼로 감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얀 홀더를 쓰거든요. 제가 쓰는 얀 홀더인데 이 얀 홀더는 아미에니트에서 구매한 얀 홀더이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2개가 있어가지고 얀 홀더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몰아서 꽂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의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얀 홀더가 보통 원형으로 심플하게 나오는데 이게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취향 저격을 당했는데 때마침 스토어에서 하나는 스토어 오픈 기념 할인으로 구매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로스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소리가 좀 크다거나 그런 불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질렀는데 그 막상 받아보니까 소음이 심하다 그랬는데 소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로스 상품인 줄 알고 정상 제품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되게 예민하게 이 품질 체크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정상 제품이랑 차이점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암튼 이 얀홀더에 볼실을 두고 쓰려면은 지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크릴 지관을 구매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볼실은 안에서 실을 뽑아서 쓰는 형태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볼이 끝나갈 때쯤에 얘네들이 너무 흐물텅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제 뜯다 보면 그 흐물텅한 볼이 이렇게 점점 딸려오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도 되게 많고 약간 불편했는데 덕분에 편하게 볼실을 쓰고 있답니다. 그러고 제가 글로우 레이스를 정말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게 합사용으로 하더라도 한 겹은 얇아요. 최소 2겹 정도는 잡아줘야지 이제 다른 모헤어를 합사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이 정말 얇고 섬세하다 보니까 합사를 할 때 너무 고된 거예요. 합사 과정이. 잘 엉키기도 하고 막 되게 여러 번 겹수를 잡고 감아야 되는데 이게 볼 상태에서는 안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자니 안 나오는 거예요. 실이 너무 얇으니까 엄청 팽팽하게 감기더라고요. 그러고 겉에서 풀어서 쓰자니 그건 또 이제 볼이 너무 굴러다녀가지고 제가 가장 마지막에 글로우 레이스를 감았을 때는 원래 화장실에서 쓰던 쓰레기통이 작은 게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 안에 볼을 넣고 감았던 것 같아요. 겉에서부터 실을 이제 감는 그런 방식으로 감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괜찮긴 한데 그 쓰레기통 저도 써야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끼는 실인데 쓰레기통에 넣고 감는 게 좀 거시기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그냥 볼 감는 용도로 하나 더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지관을 산 김에 여기에다가 감고 제가 얀홀더가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3겹을 감아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 꽂고 다른 하나에 또 꽂고 그러고 콘에서 한 겹 해가지고 3겹으로 한 번에 감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관 너무 잘 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아크릴 파이프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파이프를 파시는 스토어에서 제가 이제 요 두께랑 지름이랑 고르면 이게 한 번에 1m 단위로 팔아요. 그 1m를 몇 cm짜리 몇 개를 원하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거 판매하시는 데서 잘라가지고 보내주시는 방식인데 요 야놀더의 이 봉 지름이 22mm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쪽 지름을 25mm로 할까 30mm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유는 1, 2mm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25mm에 두께는 2T 두께 2T가 단위가 mm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 1T는 얇고 3T 정도면 너무 두꺼워서 2T 정도가 적당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레노드에서는 10cm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전동 와인더가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볼이 되게 머리통만하게까지 감을 수가 있어요. 볼이 되게 크게 감기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10cm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12cm로 8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치면 96cm거든요. 근데 이 파이프가 1m가 조금 넘는 길이로 제작이 된다고 해요. 근데 자르는 중간중간에 이거를 이제 톱으로 자르게 되면 톱날의 두께만큼은 로스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씩 조금 그 손실이 있고 그리고 길이도 사람이 자르는 거기 때문에 기계처럼 이 길이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딱히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높이가 되게 정밀합니다.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자르고 남는 파이프 있죠. 그거는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갖고 싶으시면 제 경우에는 이거 8개에 12cm 8개를 샀으니까 96cm잖아요. 그러면은 96cm 8개랑 4cm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오고 그러고 사실 그만큼 4cm가 남을지 안 남을지도 미지수이긴 하죠. 그 전체 길이가 1m가 조금 넘는다는 것만 알려주고 정확한 길이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아마 생산하면서 대충 1m라고 얘기를 해놓고 1m보다 짧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매번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외에 저희도 콘사를 주문을 하면은 100g, 200g 이렇게 단위로 하지만 받아서 보면은 뭐 지관이 40g 정도 한다고 치면은 뭐 252g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아크릴 파이프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저도 강추 드릴게요. 사실 뜨개샵에서 사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이거 길이라던가 내측 지름 사이즈라던가 두께라던가 이런 거를 다 이제 거기서 골라주시고 미리 그렇게 가공을 해주시고 하는 게 있지만 대신에 저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뜨개샵에서 우레노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저처럼 검색을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살 방법을 원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뜨개 관련템으로 구매한 거는 이 정도에 더해서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옷장 정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옷장 정리를 하면서 제가 떴던 뜨개 옷들도 정리를 하는데 요게 제가 작년 가을쯤에
레이커스 자켓 촬영을 갈 때 얘도 가져가서 촬영을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단추가 쭈님이 만드신 천사 단추인데 그거를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입고 갔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손 가는 대로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겨드랑이가 엄청 끼고 소매도 원래 더 짧게 한 10cm 정도 더 짧았거든요. 여기서 10cm면 요 정도니까 여기서 끝나는 정도의 소매 길이였는데, 그러고 여기는 원래 제가 똑딱이 단추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달아놨었어요. 근데 똑딱이 단추가 그게 진짜 안 잠기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꽉 눌러도 안 잠기고, 근데 얼굴은 시뻘개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뜨친 분들이 이거 목둘레 괜찮은 거냐고 숨 쉬어지는 거 맞아? 괜찮은 거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붙기는 하지만 사실 막 옥죄지는 않거든요. 그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지 말까 하는 생각에 이제 고이 접어서 옷장에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게 제가 니트 컨테이너에서 산 부클사여가지고 처음에 올 때부터 한 1kg 정도가 왔거든요. 그래서 얘로 마브스 자켓을 뜨고, 근데 얘가 힘은 별로 없어요, 편물에. 그래서 그 마브스 자켓이 완전 똥망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갖다 버리고, 요거를 떴는데도 아직도 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심지어 이게 한 겹으로 1kg가 오는 건데 제가 세 겹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세 겹으로 감아놓은 볼이 아예 큰 게 남아있어가지고 걔로 소매를 조금 더 떠주고, 그러고 원래는 여기를 가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냥 고무단으로 바꿔줬고요. 그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 바지 슬랙스 같은 거 사시면 이렇게 잠그는 잠금 장치 있잖아요. 걔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전에 똑딱이보다는 훨씬 편하게 잠글 수 있게 됐어요. 제 잠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허리를 다 펴고 앉으면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면 상당히 많이 수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수그린 채로 채우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네요. 이 바지 잠그는 장치 이거를 사고 제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거는 쿠팡에서 바지 지퍼 고리 이렇게 찾았나? 바지 고리 이렇게 찾았나?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5개가 들어있었거든요. 여기 하나를 썼으니까 이제 4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작년에 되게 붐이었던 자크메스 스타일의 가디건이 아직도 저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갖고 싶었지만 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떠가지고 바지 고리 그거를 이렇게 4개 정도를 이렇게 띄엄띄엄 달아서 이렇게 잠갔을 때 자연스럽게 간격이 벌어지도록 자크무스 스타일의 가디건을 직접 떠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5월이 지나야지 그래도 뜰 수 있겠죠? 아, 뜨개줄 생각하니까 벌써 어질어질한데, 암튼 바지 고리 보여드릴게요. 못 찾겠네요. 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얘네는 치우고, 요게 이제 제가 가장 주력으로 뜨고 있는 옷인데요. 인스타에도 업로드를 했지만 제가 소리 너무 커. 어떡해. 봄에 어울릴 만한 블라우스를 뜨고 싶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짜잘한 무늬가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고요. 이 패키지는 뜨담이에요.
이라는 새로 오픈하게 된 스토어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진행하게 될 패키지이고요. 이 실은 시로라는 실이에요. 제가 시로를 이렇게 처음 써보게 됐는데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실 자체가 되게 실키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자극감도 별로 없고, 그러고 지금은 제가 치아오고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줄이 조금 짧은 걸로 제가 일부러 했거든요. 근데 가끔 입어보고 싶은데 뭐 케이블 커넥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귀찮을 때 그냥 국산 바늘 500원짜리를 같은 호수를 이렇게 조금 뜬 다음에 바늘막에 막아놓고 입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 국산 바늘 500원짜리 바늘로 뜯어보면은 저는 되게 쉽게 빡치거든요. 제가 처음 뜨개를 했을 때 원래 처음에는 이 취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좀 아끼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00원짜리로 사가지고 뜨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쫀손이었는데 심지어 그 실의 권장 바늘이 3.5에서 5mm이면 그러면 보통 4mm나 4.5mm를 써야 될 텐데 3.5mm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뜨다가 그 줄 부분이 뚝 하고 끊기고 그 순간 제 머리에 있던 이성의 끈도 뚝 하고 끊겨서 갑자기 빡쳐가지고 급발진으로 니트프로 진저 디럭스 세트를 질러버렸거든요. 근데 요 실은 그 바늘이랑 궁합이 꽤 좋더라고요. 오히려 금속 바늘이랑 궁합이 되게 나쁠 것 같았어요. 요게 되게 부드럽게 돼가지고 보통 그 국산 대바늘이 빡치는 포인트가 실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할 때 안 끌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큰 빡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잘 딸려오고 잘 떠지고 그 줄이 PVC 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도 별로 안 걸리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실은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몸통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요 밑에를 제가 원래는 그 골반 부분에서 앞이랑 뒤랑 갈라지게 해가지고 길게 일자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뀌어서 앞판 뒷판을 나누기는 하는데 경사를 줘서 뒤에도 요렇게 떨어지게 하고 앞에도 요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앞에 버튼밴드가 있는 그런 식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멈춰두고 소매를 먼저 뜨려고 해요. 스와치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글로우 레이스로 떴던 스와치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있던 웨이브 무늬가 완전 확정이 났습니다. 살짝 바뀐 건데 그 전에는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뀐 후에 훨씬 더 웨이브 지는 게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얘는 그 저의 취향이 듬뿍 담긴 자잘하고 납작한 꽈배기 무늬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되게 러블리한 스타일의 무늬이고요. 제가 이 무늬로 블라우스 형태를 뜨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만큼 정도만 잠기게 위에서부터 가슴 위, 가슴 중간, 가슴 아래 이렇게 잠기고 열려서 배꼽은 보이고 그런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서 우선은 떠보고 있고요. 부디 한 방에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나와주길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나오면 어떡하나 살짝 막막해요. 걱정만 늘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뜨담 사장님께 요 실로 패키지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실을 또 제공을 받았었어요. 그 실로 작업한 거를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바로 요 니트인데 이게 무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실이랑 궁합은 딱히 이 무늬랑 실의 궁합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실과 저의 궁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행을 하다가 파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몸통까지 다 뜬 건데 이게 중간에 멈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뜨기 전에는 제가 이거를 뜨고 있었거든요. 얘도 몸통까지만 다 뜨고 팔을 뜨면 되는 상태에서 뜨담 사장님께서 그 패키지를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중단을 하고 저거를 뜬 건데 저것도 그렇게 중단이 돼가지고 제가 올해에 계속 뜨개를 한 것 같은데 F5가 없어가지고 뭐랄까 윗만 계속 쌓이고 F5는 없는 그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안 뜬지 왜냐면은 제가 올해 F5 한 게 이 샌디 슬리브리스 얘네만 지금 한 2개인가 3개인가 F5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를 올해는 안 뜬 거예요, 거의. 그래서 소매를 먼저 떠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선뜻 손이 안 가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일이잖아요. 취미가 아니라. 그래서 일하기 싫을 때 뜨는 용으로는 제가 또 샌디 슬리브리스를 뜨고 있습니다. 요거는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뜨고 있는 거고요. 옐비 언니한테 옐비님이라고 해야 되나? 옐비 언니한테 받은 라쿤럭스 와인베리 컬러고요. 그 옐비 언니가 겨울 쿨톤이어가지고 요거를 잘 쓰고 그 언니는 작은 옷은 잘 안 뜨시고 그 가디건이나 풀오버를 좀 박시하고 크롭한 스타일로 많이 떠가지고 지금 남은 양으로는 뭘 뜰 수가 없다면서 남은 자투리 실을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걸로 저는 친구 또 파워 겨울 쿨톤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주려고 샌디 슬리브리스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편물은 이걸로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다 그랬는데 벌써 준비한 말이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아직 40분도 안 됐네요. 저도 뜨개 유튜버 분들의 뜨개로그를 보면서 뜨개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시간 단위가 20분 언저링 뜨개로그에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20분은 금세 지나가고 그러고 나면은 새로운 뜨개로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싸리 1시간이 넘어가는 거를 보고요. 그러고 누가바님이나 쩌뉴님 이번에 쩌뉴님이 올리신 수다 영상이 2시간이 넘어갔죠. 그렇게 2시간이 넘어가는 것도 잘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니즈를 가진 사람으로서 영상을 좀 길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얇은 실로 자주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이 좀 부드럽더라도 여기에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마찰이 가면서
지금은 자국만 났지만 나중에는 이게 상처도 날 수 있거든요. 그 뜨개를 저처럼 미친 듯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가 점점 까져가지고 나중에 쓰라리고 아프거든요. 그런 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꿀팁이 있습니다. 되게 사소한 꿀팁이에요. 여기에 그 니팅링 같은 거를 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니팅링을 다이소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아무래도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디자인이 구려서였겠죠? 그래서 새로운 니팅링을 찾아보려고 막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분한테 문의를 드렸는데 하나당 8만 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게 아마 다 실버였을 거예요. 8만 원은 좀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샀고, 그래서 여기에 종이 테이프를 감아보거나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죠. 그런 게 저는 집에 많이 있거든요. 감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종이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걸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도 해보고 했는데, 뭐랄까 그 제 피부로 이 마찰력을 조절하는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좋은 대체제가 요 스포츠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관절에 충격을 줄여주거나 하려고 테이핑 용도로 쓰는 테이프인데요. 저희 언니가 발레를 할 때 이거를 썼었던 것 같아요. 발목에 감아주려고. 근데 언니가 지금은 이제 집을 나가서 자취를 하는데 이거를 두고 가가지고 이제 안 쓰나 보다 하고 제가 야금야금 훔쳐서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보통 실을 감는 마디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검지의 두 번째 마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마찰이 많이 되는데, 그 마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저는 대략 1cm에서 2cm 사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 두께에 맞춰서 요 스포츠 테이프를 잘라줍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요만큼씩 쓰는 거거든요. 요게 요 윗면이 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밴드 같은 것보다 훨씬 좋아요. 밴드는 이제 겉에가 매끈매끈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이 내 손가락에 감겨서 걸린다, 내가 이거 걸어둔 걸로 장력 조절을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떨어지는데, 얘는 마찰력이 조금 있는 천 재질이라 가지고 이게 잘 걸립니다. 그 장력 조절이 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 겉면에 많이 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저는 감았을 때 이렇게 접착 보호 필름을 떼지 않고 감아보면은,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뭐 보여드리는 거 되게 잘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약간 정도 겹쳐요. 요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한 3mm 정도 겹치잖아요. 요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실을 뜰 때 자주 마찰되는 부분에 있으면 거기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이 점점 이렇게 들려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이 안 닿는 부분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면에서도 살짝 아래쪽, 이쪽으로 이 겹쳐지는 부분이 겹쳐질 수 있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아래쪽
아래쪽에 맞춰서 붙여주시고 얘를 그냥 밀착시켜가면서 한 바퀴 둘러주면 손가락 피부 보호 꿀팁은 끝입니다. 이 상태로 뜨개를 뜨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한 자리에서 오래 뜨개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팁이고요. 얘는 그 손을 씻거나 하면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거 안 떨어뜨리고 붙이고 있으면 좀 더럽잖아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소한 팁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왠지 아시는 분들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레 팁을 전수하고 갑니다. 오늘은 되게 유용한 팁 위주의 영상이 된 것 같네요. 제가 그 다른 뜨개 유튜버 분들의 뜨개로그를 보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께서 그 도안 같은 거 리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초보자를 위해 뜨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면은 앞판을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뒷판도 똑같이 뜨세요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라고 그런 제 도안이 아닌 다른 분의 도안을 제가 뭐 다른 보는 뜨개 유튜버 분이 이렇게 리뷰하는 걸 봤는데 그거를 보고 그 도안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의 팁 전수는 다 끝난 것 같으니 취향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도안은 되게 간결하게 쓰여 있어요. 제가 예전에 테스트 니팅을 몇 번 해봤는데 그때 이제 글씨가 너무 많으면 약간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안을 저는 오래 보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도안을 보고 이렇게 떠라 하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편물을 보면서 혹은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뜨는 걸 좋아하는데 그 되게 친절하신 분들은 모든 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런 큰 개요 같은 것도 없이 뭐 예를 들면은 앞판에서 네크라인 몇 단에 몇 코씩 늘림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뭐 진동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큰 개요가 없이 그냥 몇 번째 단 이렇게 그 다음 단 이렇게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멀미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나는 간결하게 개요를 써둔 그런 스타일의 도안을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저도 도안을 그런 식으로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이 뜨시기에는 제 도안은 어려운 스킬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도안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급에서 중상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이도 자체는. 암튼 근데 제가 최근에 보송님의 도안을 샀는데 아이고 늘림을 안 했네. 뜨개는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촬영이 끝난 뒤에 내가 수습하는 걸로 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도안 얘기. 제가 최근에 보송님의 추러스
니트를 샀는데 그게 도안 장수가 한 18페이지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보송님의 도안을 테스트 니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처음 오픈하실 때 무료로 주시는 거를 받았었나? 아무튼 그때도 느꼈지만 되게 장수가 많으세요. 되게 자세하시고. 근데 한국 작가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장수도 적고 좀 간결하게 쓰여 있는 편인데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고 18페이지인 걸 보고 한 다음에 다시 닫았습니다. 그 자세하게 써주시는 분들은 저처럼 도안을 오래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형태다 이런 거를 위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작은 바람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큰 개요만 써놓고 한 줄 한 줄 쓰는 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부탁드릴 자격이 되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의 도안 취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 작가분들의 영어 도안이 조금 더 취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 감성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래도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 그 정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안이 취향이신가요? 여러분들은 한 줄 한 줄 쓰여있는 도안을 선호하시나요? 이런 도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도안이라는 게 여러 개를 뜯어 보면은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좀 생각이 잘 들거든요. 서당계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그렇게 저도 도안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이제 도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들어보면 그거를 계산하는 게 너무 싫고 그냥 다 알아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따라 떴는데 예쁜 옷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도안을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좀 설명이 자세한 거를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선호, 비선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싫어하시는 뜨개 기법이 있나요? 그 외에 소매뜨기 실화병 이런 얘기도 있고 고무단 뜨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직 로프를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진짜 너무 싫어요. 매직 로프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매직 로프만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매직 로프가 너무 싫은 저는 소매바늘도 제가 데님 쇼팁이 있거든요. 그 니트프로의 데님 쇼티도 되게 불편하기로 악명이 높은데 저는 그거 잘만 쓰고요. 그거 말고도 낱개로 되어 있는 그 쇼팁이 조립식은 3mm 이하는 나오지 않아서 그러고 제가 2.5mm, 3mm, 3.5mm를 자주 쓰다 보니까 그 2mm까지 해가지고 쇼팁을 또 낱개로 몇 개를 구비를 해뒀습니다. 그러고 저는 바느질하는 게 정말 싫어요. 사실 핏이나 이런 완성도를 보면은 조각조각 바텀업으로 떠가지고 나중에 바느질을 하는 게 가장 핏이 예쁘고 옷의 완성도도 되게 높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바느질을 너무 싫어해서 도안에 바느질을 하는 도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제가 처음 바느질을 하게 된 거는 바느질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요 샌디 슬리브리스는 소매 어깨끈을 뒷판에 연결할 때 한 20코 정도 바느질을 해줘야 되고, 근데 바느질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거는 진짜 없어요. 저는 러브모드를 뜨면서 아마도 첫 바느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어떻게 바느질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감침질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트리스 스티치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트리스 스티치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겉뜨기 코, V 모양의 겉뜨기 코가 요렇게 있으면 요 V에서 나와서 요 V로 들어가서 요 V로 나와서 요 위에 V로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바느질을 해주면 겉에서 봤을 때 그 바느질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시도를 해봤는데 화딱지가 나고 자꾸 어긋나고, 이게 안 어긋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긋나더라고요. 그러고 아무리 해도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고무단도 그렇고 소매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무한 메리아스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끝나긴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느질을 할 때만큼은 그 시간이 영겁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정말 싫어하는데 바느질을 좋아하는 뜻친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댓글이 달리면 거기에 가서 답글을 다는 건데요. 댓글이 달렸을 때 제 영상을 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보람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제 저도 뜨개로그 보면서 그래요. 뜨개를 하고 있는 걸 손에서 놓기 싫으니까 댓글 그냥 안 쓰고 넘어가거든요. 다른 영상 보는데 제가 막상 촬영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더라고요. 댓글을 써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이고요. 댓글을 쓰지 않고 다른 영상 사냥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로 준비한 거는 아까 옷장 정리한다는 거랑 좀 맞물리는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튀르키예 강진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튀르키예에서 한국에 뭐 유학이나 뭐 사정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촬영한 유튜브 클립을 보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옷장 정리를 이번 달 안에 할 계획이었어요.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잠바나 패딩이나 이런 걸 좀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겨울옷이 되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리려고 했었던 옷들이지만 옷의 상태는 좋거든요. 그저 제가 더 이상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리려고 했었던 옷들인데 그 옷들을 이제 바리바리 싸고, 그러고 뜨개 옷 중에서도 제가 열심히 떴지만 입지 않을 것 같은 초창기에 떴던 작품들 몇 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작년 할로윈 때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도
그때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쇼크를 느꼈었는데, 이제 그 영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튀르키예 분들도 그런 기분인 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눈물을 찔끔 흘렸는데, 제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려고 했던 계획과 그분들이 필요가 맞물려서 때마침 기회가 돼서 구호 물품으로 옷가지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떠놓고 풀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뜨개옷이나 뭐 망해서 안 입으려고 버리려고 생각했던 옷이나 그런 게 있다면 튀르키예에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뜨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실을 구매할 때 성분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손뜨개 옷들이 정말 따뜻하거든요. 기성복 니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보온도 뛰어나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호 물품을 보내는데 동참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막 보낼 게 없는데 굳이 사서 그렇게 하실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방치되고 있었던 옷가지 몇 개만 보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봄맞이로 옷장 정리를 하게 되신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약간은 무거운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옷장뿐만이 아니라 방을 다 뒤엎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작업실이 있었던 거를 빼면서 집에 그냥 짐을 무작위로 이렇게 쌓아두고 못 치우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은 이 얘기로 하고 끝내야겠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이거는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얘기를 했다가 너무 분위기가 처져가지고 그 부분을 통째로 통편집을 해서 날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 얘기를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른발이랑 왼발이랑 작년에 하반기에만 각각 한 번씩 깁스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알바를 다니고 있었는데 오른발 다치고 한 달 쉬는 거는 이제 편하게 쉬고 다 나을 때까지 무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하는 데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배려를 해주셔서 한 달을 쉬었는데, 이쪽 발 다치고 한 달 쉬다가 쉬는 도중에 제가 알바를 잘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5달 중에 2달을 회복하는데 쓰느라고 못 나간 건데, 그게 잘리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신기했죠. 처음 한 달에도 안 잘린 게 신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바를 잘리게 되면서 집에 그냥 답 없이 쌓여 있었던 물건들을 한번 확 대청소를 하고, 제가 그 알바 일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저랑 제 성향이랑 잘 맞는 일이어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쉬는 도중에 문자 통보로 알바를 잘리니까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한 기분을 날릴 겸 겸사겸사 해서 원래 제 방에 가구도 별로 없고 수납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서랍장 같은 것도 사고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방 정리를 대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2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이 2월 11일인가?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 정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아직도 정리할 게 많이 남았는데 제가 산 서랍장이 영상에선 안 보이네? 서랍장이 있는데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열고 환기를 시키는 거를 그저께부터 해서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있는데 아니다, 오늘이 4일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언제 냄새를 다 빼서 여기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미지수입니다. 이게 7단이어가지고 되게 큰데 그래서 여기에 수납이 많이 될 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냄새가 안 빠져서 여기에 넣을 계획인 물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막 너저분하게 깔려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른 다 정리해버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에 저의 벼랑간 백수가 된 썰까지 해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진짜 끝이고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뜨개로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